여름에는 연꽃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요. 연꽃을 바치는 꽃받침에서 열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. 그 덕에 곤충들이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고요. 결국 꽃가루를 여기저기 이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. 진흙바닥에 파묻혀서도 자신만의 영롱한 색을 피워내는, 바깥 기온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연꽃의 아름다움. 나를 유지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. 이겨내고 견뎌내고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온 모든 것들에 감사한 오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걱정 말아요 그대 박광일 DJ입니다. 7일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구나,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수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수험 생활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삶이다. 산다는 건 안 힘들 수가 없겠죠.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싶고 한 명 한 명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의 사연만 좀 소개해드리는 거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. 다소 좀 감성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. 제가 사실은 이제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제가 좀 감성적이질 못해요. 그래서 좀 담담하고,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, 학교에 제가 한 7년간 있었다고 수업 때 말씀드렸죠.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. 옆반 아이들도 막 찾아오고요.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좀 미약하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안과 걱정에 대한 고민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학생은 고경한 학생이에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쌤.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고민일 수도 있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고민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막상 아닙니다. 고민이 무엇이냐면 국어 공부 슬럼프입니다. 지금 현재 기출분석도 전체로 총 2회 정도 진행하고 시중에서 파는 국어 기출이 아닌 여러 책을 풀었습니다. 처음에 기출이 아닌 여러 비기출 문제 또 이것저것 하다가 쌤이 어디가 중요하고 왜 기출분석이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여기서부터 핵심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뭔가 무의식 중에 글을 읽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글을 읽는다는 거겠죠. 생각 안 하면서 읽는 것 같습니다. 진짜 극복하고 싶어요.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일단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모든 학생들이 이 시기 한 8월에서 이제 9월 넘어가는 시기에 슬럼프 얘기를 하는데, 슬럼프가 왔다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제 공부를 이만큼 하면 저도 그만큼 성적이 오르고 좀 더 하면 더 오르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의 성적이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. 슬럼프를 한번 좀 겪고 나서 그걸 잘 이겨내면 또 비약적인 성적 상승이 또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. 발전을 위한 좋은 조짐이 바로 슬럼프다.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게 걱정이에요. 지금 슬럼프가 왔어. 나 이거 어떡하지? 나 슬럼프 왔는데, 슬럼프라는 상황에 빠져들면 이게 또 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슬럼프 온 학생한테 한 2가지 정도 조언을 하는데, 첫째는 무시하고 그냥 가라. 두 번째는 그러면 차라리 공부를 좀 쉬어보는 건 어떠냐. 길게는 말고 짧게는 한 3, 4일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.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, 우리 격안이 학생.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,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, 그냥 하는 공부는 꼭 슬럼프를 불러옵니다. 반드시.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견을 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. 지금 보니까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,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? 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?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공부에 기쁨이 생기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좀 극복이 돼요. 내가 글 읽는데 헛읽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읽히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알아서 잘 읽히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한 문장을 읽어도 한 문단을 읽어도 그 안에서 뭐를 좀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기출보다는 이럴 때는 좀 봤던 기출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쉬운 거보다는 좀 어려운 거를 시간 제약 없이 천천히 최대한 이해해가면서 읽어보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, 경환 학생. 자,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이번엔 이지수 학생이 보낸 사연인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번 년 초부터 쭉 선생님 수업 듣고 공부한 수험생입니다.
수능이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미칠 듯이 불안해요. 제가 안 한 책들, 인강들,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풀고 있는 프린트에만 눈이 가요. 나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내가 저거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아닐까 하고요. 이번 연초에 그냥 귀를 닫고 내 공부만 하자고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조판 제만과 달리 성적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정시라 등급도 중요하지만 표점 싸움인데 답답합니다. 뭐 등급도 중요하고 표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지수 학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뭘 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걸 안 할 때 좀 불안하다는 거죠.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현장 수업을 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제일 첨단이 대치동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정말 유명한 교재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대치동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대치동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전 영역에 걸쳐서 뭐 국어만 얘기할까 1등급이 그 시작부터 4%까지 학생들이 다 대치동 학생은 아니에요. 저 시골에서 혼자 기출문제만 푼 학생들 중에서도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보는 걸 내가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. 우리 지수 학생 그 공부 시작할 때 마음 독하게 먹고 그냥 귀 닫고 내 공부만 하자고 다짐했었다고 했잖아요. 지금 그 다짐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고요.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다짐대로만 공부하시면 친구가 보고 있는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. 그리고 꼭 기출은 보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책 표지에 써 있는 그 화려한 미사 여부들 그런 거에 현혹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. 자, 공부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 소개 또 해드릴게요. 강정인 학생이 보내준 사연인데 고3인데 공부할 때 좀 예민한 것 같아요. 특히 주변에 누가 다리 떠는 게 너무 싫어요. 근데 수능장은 저에게 완벽한 상황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능날 예민해지진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. 무던해지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. 도와주세요. 이게 고3이라서 예민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정인 학생 자체가 예민한 성격 아닐까. 저도 사실 되게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앞사람 뭐 다리 떠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층간소음이 너무 싫어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소음이 싫은 게 아니라 뭐 소음이야 들릴 수 있죠. 밖에서 뭐 비 내리는 소음도 소음은 소음이잖아요. 근데 층간소음이 싫은 건 아래층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배려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짜증이 나는 거겠죠. 그런 것 같아요. 누군가 다리를 수능날 앞에서 떨고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. 근데 수능날 그 다리 떠는 학생이랑 우리 정인이 학생 2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독과 선생님 같이 들어가세요.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누가 다리 떨면은 막 어떡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앞이나 옆을 한번 살펴보세요. 다리를 떨 애는 시험 전부터 떨고 있어요. 그러면 감독과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든요. 그러면 살짝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학교 있을 때 수능 감독 2번 했었거든요.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미리 가서 얘기를 해줘요. 다리 떨지 말아라. 뭐 등등등 얘기를 해주고 자꾸 보게 돼요. 그럼 다리 떨고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게 돼요. 그러니까 감독관 선생님을 수능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날 누가 다리 떨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날 감독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된 사연은 다 끝났습니다.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다 읽어드리면서 저도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 학생들밖에 소개 못한 점 좀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.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또는 사연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전국에서 이 힘든 수험생활 잘 버티고 있을 모든 수험생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저 또한 왜 삶이 안 힘들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도 정말 큰 위로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